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색깔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여기는 하나 팀, 거기는 네. 따로 이렇게 이간질 하려고. 이 콩에다가 하얀 마스크를 좀 씌워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스튜디오 내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희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또 두 분과 함께 또 침방울이 튀지 말기 위해서 비말 좀 이걸 아크릴 사서 아크릴판을 지금 저희가 놓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예, 1년 오래됐죠. 9개월 정도 됐는데 결정되고 기소할 때까지. 근데 이제 기소된 이후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간 신문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네, 뭐 대체로 우리 언론들은 삼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제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많아요. 네, 네. 뭐 검찰 기소 이후에도 뭐 그렇습니다. 뭐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공소 사실이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냥 전달을 했는데, 대체로 다른 언론들은 이 검찰 기소가 좀 부당하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 기소로 인해서 좀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네네 거. 그런 예. 이제 보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예. 물론 이제 뭐 검찰이 뭐 어떤 뭐 선과 악의 뭐 기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언론이 보기에 뭐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 각자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당 기소가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의 입장을 균형을 위해서 또 반드시 실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만 이 기소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아일보가 삼성이 반도체 전쟁 중에 이런 위기를 겪었다, 뭐 잃어버린 10년이 우려된다라든지, 예. 한국일보가 이 사법 리스크에 삼성이 발목이 잡혔다라든지, 국민일보가 이 사법 리스크 계속되는 이 삼성 사업에 차질이 있다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부당한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전에도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이 좀 실적이 많이 상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둘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론이 마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되면은 이제 뭐 삼성의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 유명한 영어 사전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옥스퍼드 있었어요. 사전에 들어갔어요.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뭐 네.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벌을 다루는 언론사의 보도들이 우리가 좀 유독 관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삼성과는 좀 더 그렇지 않나라는 좀 우리가 의혹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알파 기자가 그걸 좀 느껴요? 선생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그 워크숍 때 외신 기자들과 내신 기자들과 만나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일단은 삼성은 더더욱 그러는 거 뭐냐면 홍보실이 갖고 있는 삼성 홍보실이 갖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럼 또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 흘러가겠어요? 언론들한테 흘러가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거인데 저도 그날 그 워크숍 때 알게 됐어요. 삼성 지금 신문사들이 자기 독자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독자들을 싫어하고 보고 싶지 않은 기사를 싫거든요. 네. 신문사들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 제일 많이 몰리는 기업이 삼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사들이 그 삼성의 주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구독 취소를 할까봐 걱정을 해서 유독 또 그런 사람들의 좀 약간 입장에서 보고 기사를 쓸 때도 많다고 그날 좀 약간 얘기 나왔었어요. 네. 언론이 그 어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오너들, CEO들 이 사람들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치는 파장들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면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지나치면 안 되는 게 일단 이번에 그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이 그러니까 네.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그 언론에 이제 그 기고를 하는데 뭐 차라리 삼성의 이름으로 기고를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명 인사의 이름을 빌려서 네. 대신 삼성이 기고문을 써준다라는 거예요. 아, 사회 원로라든가 사회에 좀 이름 있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내용 같은 것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 삼성이 이제 이른바 이제 대피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물론 이제 뭐 기소 내용은 뭐 재판 과정에서 좀 따져봐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삼성에 좀 우호적인 기사를 써왔던 건 사실이고 네. 그게 이제 뭐 삼성만 아니라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좀 어떻게 뭐 그냥 뭐 알파고가 단순히 얘기했듯이 뭐 어떤 그런 뭐 투자자들의 뭐 구미에 맞춰서 그렇게 쓴다라는 거를 좀 넘어서서 좀 과도하게 좀 하는 행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은 뭐 소니가 웃는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미국이 뭐 애플을 1년 7개월간 수사했다면 뭐 그 나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칼럼이 있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뭐 당시에 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도 여러 언론들이 이 론스타가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마치 이제 해외의 어떤 자본에 대항하는 네. 국내 뭐 이런 방어라는 그런 좀 취지로 예, 예. 보도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좀 이때 당시에 삼성물산의 개인 투자자들도 좀 굉장히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그 언론이 좀 과도하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던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 있었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나왔던 경향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발 기사가 좀 많이 나온다고 얘기도 하고 또 삼성 측의 어떤 이런 것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랬던 검찰과 삼성이 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럴 때 턴이냐 법이냐 했을 때는 돈을 선택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삼성 쪽으로 좀 많이 간다. 네. 왜냐면 검찰이 지금 광고를 실어주지 못하잖아요. 광고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예. 상당한 부분의 비중을 삼성이라는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내 언론에게 이재용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고 봐요, 알파고 기자는?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땐 갖고 있는 매출 등등등 한국 경제 한 35%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이란 우리 일부 언론들이란 다 모든 언론이라고 하지 맙시다. 일부 언론들이란 시민이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부당한 관계를 갖는 것도 일종의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삼성이었으면 이렇게 국내 언론보다는 갖고 있는 그 예산을 진짜 해외 언론에다가 뿌렸으면 네. 그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제품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홍보적인 있어요. 측면에서도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글쎄요. 삼성과 검찰 지금 법정 간의 긴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이거 삼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이재용 부회장 측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삼성과는 또 다른 그렇죠. 별개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개인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기사들이 계속 쏟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재판 과정은 또 길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걸 다루는 바람직한 언론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이재용 부회장 측과의 좀 여러 다툼이 있었죠. 근데 언론들이 비교적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하여튼 검찰 보도에 있어서 잘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검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부분들이 잘 공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의 사실들이 공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은 끊임없이 검찰에서 뭔가 소스가 나오고 언론이 네. 그걸 받아서 보도를 해왔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일 경우에만 왜 이렇게 잘 지켜주느냐?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느냐라는 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삼성에 대해서 뭐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은 뭐 공소 사실이 드러났고 또 양측에 또 반론이 오고 갈 테니까 그것을 잘 전달해 주되 근데 다만 좀 뭐랄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 재판과 관계없는 것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뭐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처럼 네. 뭐 겁을 준다든지 대중들에게 좀 그런 방식의 보도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 기자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삼성에 대한 이제 언론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솔직히 진짜 말하자면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 아까부터 비판했던 그 모습.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매수당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동안 삼성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삼성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이 분노하고 이 매수당하는 그 두 양쪽에서 딱 중간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와싸 드디어 이젠 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런 기사를 쓰면 우리가 광고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 광고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둘 걱정 없이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는 와치독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상근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서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들과 데스크들을 조국 전 장관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 오보를 냈다고 밝힌 조선일보가 어떤 내용의 기사를 썼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기사는 지난달 28일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보도였고요. 네. 이 신면에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판에서는 일부 신문에 찍혀서 배달이 됐는데 최종판에서는 이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은 이런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앞둔 지난 26일 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서 담당 교수를 만났다라고 복수의 이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 면담은 사전 조율 없이 이 조민 씨가 일방적으로 방문을 해서 진행이 됐고 네. 이 피부과 과장급 A 교수가 직접 만났다. 이 조민 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이 면담에서는 의사 국가교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만 본다 그러면 조민 씨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걸로 보이네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죠. 기사 내용이 재벌 딸 사실이라면. 같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한참 지금 그 전공의들은 뭐 파업을 한다거나 의대생들 뭐 국가고시 안 보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네네. 이럴 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이 오보를 밝혔다면서요, 조선일보 측에서? 네, 바로 다음 날 이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이 지면, 그러니까 토요일자 이면 지면을 통해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네. 사과를 했습니다. 뭐 나름 빠른 그 조선일보의 그동안 이 오보 과정을 보면은 나름 빠른 대처고 또 사과 내용도 비교적 충실했는데 네.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뭐 본지의 취지 윤리구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제작 과정에서 그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즉시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기자가 누구누구에게서 뭐 취재를 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이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온라인판이 아닌 지면에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온라인에 안 나왔죠 이거.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가판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네. 뭐 초판 발행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셈에서 계속 찍어내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초판에는 실렸었고 그 다음에는 삭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이 그냥 딱 한 번 찍어서 다 배포가 되는 건 아니고 예. 먼저 처음에 가장 먼저 찍은 거를 이제 전국 이제 주요 이제 가판이라고 이제 가게나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그쪽에 이제 배달하는 신문을 가장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먼 지역부터 배달을 하는 신문들을 또 따로 찍어요. 그 다음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뭐 수도권의 신문을 찍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먼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찍 찍는 거죠. 근데 네. 거기 신문에는 들어갔는데 이 수도권에 배달되는 수도권과 서울에 배달되는 이 마지막 판, 그러니까 최종판에는 인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지면에 실릴 정도라 그러면 일정 정도의 데스킹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왜 이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왜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지 저도 좀 의아한데 근데 좀 뭐랄까요? 이 기사만 딱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이전과 기사와의 좀 연속성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도하게 내용을 부풀려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이 전에도 이 조민 씨에 대한 기사가 이거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 전공의들이 그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데 조민 씨는 시험 본다라는 기사가 실렸었어요.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그 조민 씨가 시험을 보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거는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딱히 이게 기사거리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게 기사로 실렸고 이번 기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사가 좀 매우 악의적인 것이 여기서도 이제 전국 의과대학 의전원 졸업 예정자 89%가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국가고시 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그 기사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대생들의 행위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민 씨,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다수 의대생들이 국가고시에 거부에 나선 상황에서 자기만 이제 인턴을 하겠다고 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와 배경을 내세워서 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추론해 보면은 이 당시 이게 뭐 1, 2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도 아니고 조금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위치에 처한 상황이 있는데 이 조민 씨가 혼자 이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 교수와의 면담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좀 뭐랄까요, 좀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선생님, 저는 이 아이템에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거의 우리는 1년 넘게 그 특정 언론하고 조국 전 장관이란 관련된 오보 기사들 많이 다뤘거든요. 이 코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제 시간 흘러갔잖아요. 시간 흘러가면서 변한 거 뭐냐면 오보를 내는 속도, 사과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 변화가 있었다. 예, 변화가 있어요. 오보에도 변화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조건 고소해요. 다른 한국 정치인들이랑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좀 살짝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예전에는 이 조국 사태이라고 알리는 그런 사태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네. 이 코너를 하면서 와, 이분 때문에 한국 언론이 변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지금 4억 원대 손해배상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네네. 그리고 이게 기자 개인에게도 이 소송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자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데스크라고 불리는 뭐 부장과 이제 편집국장에게도 소송을 냈습니다. 왜냐면 기자가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회사 뒤에다가 숨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개인한테도 하나 걸면서 모든 기자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기사를 쓸 때 정신 차리고 쓰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게 왜냐면은 그동안에 반복되는 것들이 좀 꽤 있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라면 그리고 이제 언론사라면 이 데스킹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분명히 쌓여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잘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당 기사를 보면은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혹은 조국 전 장관 측에 대한 혹은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공식 입장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사가 데스크를 통해서 신문에 실제로 실렸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신문에 실렸으면 그 최종 책임자는 이 신문을 찍도록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뭐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뭐 이런 뭐 내부적으로는 뭐 속으로는 뭐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 몰라도 뭐 이렇다 할 뭐 문제 제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송 이후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라든가 사실관계는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이제 명확히 가려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적인 오보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이 쌓는 악의적인 오보가 항상 있을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빠르게 이걸 이제 재판으로 넘기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처벌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소개하고 마무리하죠. 7934님 시사본부 점심 먹고 듣고 있습니다. 워치독 재밌어요. 5824님 이렇게 언론들이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6965님 다뤄주신 조민 씨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그 신문 구독하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기사라고 생각해 따로 오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은 언론다워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다루는 와치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짜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6일로 종료될 예정인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